안녕하십니까. 강박증 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 블로그와 강박증 학술의 카페에 있는 강박증 완치 호전 사례 읽기 방송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제 상담소 내담자분이 저와 1년 정도 상담 기간 중에 상담받고 교육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증상들 중 하나였던 침삼킴 증상에 관해 크게 깨닫고 적어도 이 증상만 두고 보면 완치가 된 내용입니다. 타 환자분들을 위해 별도 시간 내어서 소중하고 고통스러웠던 경험 글을 제공해 주셨고 내담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보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 이 침삼킴 완치 사례에 대한 글 조회수가 매우 높던데 아마 이 증상이 기존 치료법으로는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강박증 치료는 불안 감소가 아닌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불안하지 않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유행성 병 등에 대해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나는 절대 코로나에 안 걸린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외출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로 하겠습니다. 이 침삼킴 증상 완치 사례는 2016년경 내담자분이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다시 자세히 검토해보니 내담자분이 빠뜨린 중요한 글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충 설명을 이 방송을 통해 하겠습니다. 그 부분 못 본 분들은 간략한 내용이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자기관찰 유형 치료 경험담 글쓴이 김진수 가명 20세 남자 대학생 수학 전공 수학을 아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치과 치료를 받고 침을 삼킬 때마다 볼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이물감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의식적으로 침을 삼키다가 침 삼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자기관찰 강박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침 삼킴을 죽을 때까지 의식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 멈추려고 해봤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다음날 정신과에 가서 약 먹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계속 의식이 되었고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의식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공포감이 휩싸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이었죠. 특히 저는 수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학도 못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을 살다가 이 증상이 생긴 지 1년 뒤쯤인 7월 1일에 우연한 계기로 마음을 잡게 됐어요. 그냥 차라리 죽을 때까지 의식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죠. 침 삼킴을 의식하면 침 삼킬 때마다 조금 신경이 쓸 뿐 수학을 하거나 삶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으로 인한 불안감은 결국 이것을 멈추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안 멈추려고 하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팩트로서 하는 말이고 괜찮다 이것이 그걸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취지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으면 사람이 침을 1분에 한 번씩 삼킨다고 했을 때 침 삼킬 때마다 1초 정도 신경이 쓰이니까 60분이면 60초 신경이 쓰이고 60분에 60초니까 1시간이면 1분 정도 의식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사람이 하루에 17시간 정도 깨어있다고 쳤을 때 하루에 총 17분 정도 피해를 보는 셈이죠. 즉 20분도 피해를 안 봐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1시간도 안 되고
이것은 잠을 줄여서라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내가 이렇게 침 삼킴 의식을 죽을 때까지 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수학을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일을 1초라도 더 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 오히려 차라리 침 삼킴 의식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정말로 죽을 때까지 침 삼킴을 의식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 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의식이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집중이나 하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 거죠. 네. 집중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을 안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짧게 10분 정도 의식을 안 했는데 옛날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의식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더 힘이 나고 점점 신경이 안 쓰여서 또 뭐 의식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더욱 무시가 잘 되고 의식도 더 안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쌓이면서 1시간 의식 안 하고 더 쌓여서 몇 시간 의식 안 하고 점점 의식이 줄면서 며칠에 한 번 의식하는 정도로 크게 호전됐어요. 침 삼킴뿐 아니라 눈 깜빡임이든 호흡 의식이든 다른 모든 신체에 의식하는 강박증은 그냥 멈출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갈 각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은 피해를 감수하겠다라는 합리적 사고를 갖게 되는 효과를 본 거죠. 다시 읽으면 그렇지 않고 자꾸 멈추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멈추려고 하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말은 피해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억제하려고 할수록 더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읽으면 죽을 때까지 가라고 차라리 죽을 때까지 가라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고 멈추지 않더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때야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침 삼킴 의식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피해라고 그렇게 고생했을까 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침 삼킴 죽을 때까지 의식하는 거나 죽을 때까지 안경 끼는 거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안경 끼는 게 더 불편하죠. 침 삼킴 의식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숨도 잘 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씻는 데도 지장 없고 사람 만나는 데도 지장 없고 공부하는 데도 지장 없고 음악도 잘 듣고 여행도 잘 다니고 아무것도 피해보는 게 없어요. 단지 그것을 멈추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피해가 생기는 거죠. 이 말은 원래부터 피해는 없는데 이 없던 피해를 의식, 즉 신경 쓴다 이 말이죠. 제 표현상. 이 피해를 없던 피해를 의식하다 보니까 진짜 피해가 있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또 피해를 막다가 강박증이 발병되었는데 또 계속 막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피해 막는 행동이 강박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자, 다시 읽으면 그리고 저는 침 삼킴 의식을 멈추러 갈 때 대체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침을 삼켰을까? 정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침이 삼켜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것 자체도 강박증이고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에요. 멈추려고 하지 않으면 저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무의식이 알아서 침을 삼키도록 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의식보다 1000만 배나 우수해요. 그 우수한 무의식이 하던 걸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괴롭죠. 자, 이 의식과 무의식 개념은 이 언어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강박증 치료도 매우 중요한데 기존 치료에서는 이걸 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다시 읽으면 숨 쉬고 눈 깜빡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침을 자연스럽게 삼키고 싶어서 사람이 침을 1분에 몇 번 삼키는지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 자체도 강박 행동이고 강박증이었죠. 침 삼킴 의식이 죽을 때까지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괴롭지 않다면 저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신체를 의식한다 해도 인생 안 끝나고 잘만 살고요. 아무것도 피해보는 게 없어요.
즉 멈출 필요가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걸로 마음먹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말했다시피 팩트로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기관사가 열차를 몰고 이제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이렇게 부산이 목적지입니다. 부산으로 가는데 이 서울에서 대구를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승객 여러분, 1차는 서울에서 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곧 대구역에 도착합니다 하면은 팩트를 말한 거지 대구역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말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침상김 의식이 죽을 때까지 가도 뭐 인생도 안 끝장나고 사실 아무 피해는 사실 없다. 이것은 팩트로서만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읽으면 강박증 치료 목적은 침 삼킴을 의식 안 하게 하는 것, 죽을 때까지 안 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의식하더라도 쉽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 목적이고 그 치료의 결과로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 안 되는 걸 바라지 마세요. 그냥 의식이 돼도 괜찮을 것을 목적으로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 다시 제가 부가 설명을 잠시 하면, 지금 침 삼킴 증상 자체만을 두고 내 남자가 쓴 글을 제가 요약해서 쓴 건데, 원래 각각의 강박 증상은 이 침 삼킴을 의식하든지 문단속을 하는 것이든지 타인을 폭행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든 어느 것이든 그 내용은 다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굳이 침 삼킴 의식하는 이 증상 하나만 두고 치료 목적을 논한다면 죽을 때까지 침 삼킴 의식이 되더라도 쉽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이제 치료 목적이라고 내 남자 표현했는데, 그 말도 맞지만 내 남자가 빠뜨린 부분은 일단 지엽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침 삼킴이 의식돼도 쉽게 견딜 수 있는 것이 목적인데, 침 삼킴 의식 증상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만일 죽을 때까지 침 삼킴이 의식이 되어서 견딜 수도 없고 심한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지엽적으로 이 침 삼킴 의식 증상의 주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침 삼킴이 의식 되더라도 쉽게 견딜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침 삼킴이 의식되어서 쉽게 견딜 수가 없고 도저히 못 견디게 이제 됐을 때 바로 그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주로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치료 목적은 이제 아까 설명한 것은 이제 그 침삼킴 의식 증상이라는 매우 지엽적인 증상 하나를 두고 한 말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이 치료 목적은 우선 이 사례에서 내 남자가 침삼킴을 의식하는 것으로 인한 가치관의 피해는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내 남자가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많이 있죠. 협박을 당하는 것, 불면증,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것, 사후 세계의 지옥에서 평생 고문을 당하는 것 등 협박당하고 밤에 잠 안 오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정신적 고통이 엄청나죠. 자, 이런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경우에서 특정 사건을 선택을 해서 증상이 추가되거나 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남자가 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 있는 특정 사건들, 협박당하고 불면증이거나 누명을 써서 감옥 갇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서 증상이 추가되거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남자가 계속 의식적으로 그 피해를 감수하는 훈련을 최소 1년 이상 해서 두려운 사건에 대한 피해가 감수가 되면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무의식적인 피해 감수도 점점 더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특정 사건, 예를 들면 협박당하거나 구속당하거나 아까 말했던 침 삼키거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몇 달 이상 지속되면, 한 몇 달쯤 지속되면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천장이 무너져서 다치거나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다치거나 빙판길에서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져서 다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표적으로 다치는 것이 매우 싫다는 가치관을 가진 내담자가 있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차에 치인다든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다든지 천장에 무너져서 다친다든지 이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 감수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천장 무너진다, 계단에서 넘어진다, 폭행당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도 침삼킴, 협박당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치는 것 선택 안 하듯이 선택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쭉 계속하면, 또는 그 전에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생각 정도 하는 정도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리고 깨끗한 상태가 이제 석 달 딱 가면 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증상에서 근본적인 치료의 목적은 내담자가 침삼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런 개개의 사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담자 침삼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것으로 인한 피해인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건들을 일반인처럼 무의식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게 되어 더 이상 선택을 안 하게 되면서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